근원 물가가 안 잡혔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지금 물가 상승세가 상당히 완화된 건 사실이지만 그게 근원 물가가 아닌 에너지 물가나 식료품 물가를 중심으로 안정화된 것이고,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혔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아직 멀었다. 그래서 기조적으로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었고, 더 많은 증거를 보면서 확인하겠다라는 얘기, 이 CPI 지표를 좀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보시면 지금 6.5%까지 떨어져 준 건 사실이지만 2%에 부합하는 이 물가 상승률이 다시 도래하려면 아직 여러 번의 CPI, PCE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 걸 보고 판단하겠다. 기조적으로 안 잡혔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 인상을 멈출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파월은 의사결정을 제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 추가 금리가 좀 인상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금리 인상 또는 횡보 또는 인하 시기 이런 것들을 좀 점쳐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이것은 저의 판단이니까 저도 뭐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향후 FOMC 회의 그 스케줄을 잠깐 공유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다 아실 수 있는데 FOMC 우리 페드 그 홈페이지에 다 게재돼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오늘 FOMC 미팅이죠. 2월 1일 날 개최된 거고요. 그 결과가 발표됐고, 그리고 3월 FOMC 회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건너 별표가 있죠. 네. 건너 별표. 이 별표가 뭐냐면 그 회의록에서 점도표를 공개하는 거예요. 점도표나 향후 미국 경제가 어떨 것이다, 물가가 어떨 것이다라는 걸, 그 전망치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월 FOMC 회의가 참 중요한데, 뭐 이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3월 FOMC 회의 때는 금리 인상을 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뭐 그때의 데이터, 그러니까 결국 2월 한 달 동안 발표되는 데이터, 그리고 3월 한 달 동안 22일 전까지 발표되는 그 데이터, 물가 데이터죠. 그럼 두 번의 물가 데이터가 더 나옵니다. 그죠? 그럼 1월 물가, 2월 물가를 받아드는 거예요. 그리고 CPI와 PCE를 다 보는 거예요. 그때 해당되는 이 FOMC 회의, 이 결과 때는, 그때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잡힐 경우 금리 인상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한 번 더 한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 자이언트 4번 하다가 빅 스텝 했다가 베이비 스텝 했는데 한 번 쉬었다가 베이비 스텝 하는 거, 네. 이것도 속도 조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연거푸하는 거 같은 베이비 스텝이라도 이거랑 한 번 하고 한 번 쉬었다가 한 번 하는 것도 속도 조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그런 속도 조절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의 기대는 금리 인상이 이제 멈췄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만 추가적인 인상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남아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한 번 쉬었다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 최종금리 같은 경우는 네. 5%에 부합하는 그 어,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아, 네. 한 차례 정도 더 베이비 스텝으로 해서 5% 정도까지는 우선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다. 네. 예, 그러면요, 교수님.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가 3.5%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도 더 벌어졌는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네. 당연히 뭐 미국의 금리 결정은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향후 통화 정책에서 이게 더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보시면 우리 한국 기준금리와 미국 기준금리 간의 격차가 1%포인트였는데 이제 1.25%포인트로 더 벌어졌어요. 그리고 향후 기준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예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향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통화정책 그 방향도 사실 비슷합니다. 물가가 정점 찍고 안정화된 건 맞지만 여전히 2%에 부합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어쩌면 핵심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거시경제 여건 이런 것을 같이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동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이 많이 있는데 미국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하고 뭐 그러면서 또 추가적인 불안 요인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기준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어쨌든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상의 고점이 뭐 4, 5월 정도가 아닐까. 근데 뭐 4월 달은 FMC 회의가 없으니까 3월이나 5월 정도가 정점에 이르고 그 이후에는 동결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기대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월드뱅크 자료인데요. 근데 유로존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상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이 뒤늦게 더 높은 물가를 만났거든요. 어쨌든 이제 세계적으로 긴축의 시대가 장기화되는 건 맞고요. 그 긴축의 그 정도가 이제 둔화되는 흐름인 것뿐인데 한국 경제 입장에서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 이런 것은 결국 이제 미국이 만약에 더 이상 안 한다라는 표현을 했다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됐지만 우리나라만 하향 조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마일드한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기라는 걸 걱정 안 해도 돼요. 어쩌면. 경기는 생각 안 해도 돼요. 일단 물가 잡기만 주력해도 돼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너무나 우려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물가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될 텐데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더 추가적으로 벌어지고 또 다른 주요국들과도 벌어질 것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이거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목덜미를 이렇게 붙잡혀서 끌려가듯이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비유하면 어떨까? 그런 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뭐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에 또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좀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시장에 부합하는 수준으로만 나타났다면 그 부합한다는 것은 이번 베이비 스텝 인상 여부 이거는 부합했죠. 그러나 향후 금리 인상 행보 자체가 시장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정말 중요한데 역시 제가 그동안 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시장은 좀 기대감을 많이 가졌었고 그리고 파월은 경계감을 계속 가졌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 경계감이 시장에 또 작용되지 않을까. 내가 헛된 기대였구나 하면서 또 시장에 조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향후 금리 인상 행보가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서 그 후행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치가 또 결정되니까 주식은 선행하고 부동산은 후행한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도 만약에 우리나라 다소 주식은 미국 기준금리가 중요하고 부동산은 다소 한국 기준금리가 중요한데 어쨌든 한국 기준금리 인상도 향후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격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장과 연준 혹은 시장과 파월은 이렇게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금리 인상이나 동결 여부, 금리에 대한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파월이 하는 것이다. 연준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만 시장은 어쩌면 헛된 기대, 어쩌면 과한 기대 이것을 갖게 되는 것은 주로 이제 IB뱅크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피력하기 때문에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과한 기대감을 갖는 것도 좀 우리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또 파월은 어떤 생각일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어쨌든
오늘은 뭐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진 않지만 어쨌든 금리 정점에 다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아마도 3월 달 정도면 어 금리 인상 이제 멈출 거다라는 그 기대감이 확실시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없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있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금리 이제 동결할 거야라는 기대감이 확실시 될 시점이 3월 정도니까 그때는 이제 역으로 시장의 기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기대만으로도 자금은 유입될 수 있으니까 여전히 주식 시장에는 뭐 오늘 내일 혹은 뭐 당분간은 좀 조정될 수도 있겠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주식 시장에는 그래도 훈풍에 해당되는 음.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어떨까. 어쨌든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었던 작년 중반부터 말씀드렸었던 22년 10월이 어쨌든 저점인 것은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